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케팅 관리로 3조 발표를 맡은 전지윤입니다. 저희 조는 일상의 탐험가라는 컨셉을 통해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의 리모델링 기간 동안 발생하는 시설 제약을 기회로 전환하는 제안, 전략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발표는 현황 분석부터 시작하여 전략 설계, 실행 전략, 그리고 마지막 평가 및 기대 효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의 관광 트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듀얼리즘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편리함과 아날로그적인 감성적 교류가 공존하는 것인데요. 특히 단순한 관람보다는 체험과 몰입을 중시하고 지역만의 독특한 문화를 재해석한 로컬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선호도가 7%나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점을 외부적 상황 분석으로 유의 깊게 저희는 보았습니다. 이러한 트렌드 속에서 우리 자원관은 성공적인 1차 리모델링을 통해 검색 지수가 2.5배 상승했고 관람객이 전년 대비 58%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신규 가입자가 10%나 늘어난 점은 고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성장의 패러독스가 발생합니다. 관람객은 늘었지만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2026년 하반기까지 식당, 카페 등 필수적인 편의시설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는 높은 기대를 안고 온 방문객들에게 의외의 실망감을 줄 수 있으며 자원관의 최대 유익 경우인 지인 추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자원관 내부에 갇혀있던 경험을 상주 지역 전체로 확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핵심 타겟은 신규로 유입되는 가족 단위 방문객입니다. 이들은 자녀 교육에 관심이 높고 편의시설에 민감합니다. 또한 SNS를 통해 활발하게 소통하는 2030 세대를 서브 타겟으로 설정하여 자발적인 확산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전략 컨셉은 일상의 탐험가, 아까 주제와 같은 일상의 탐험가입니다. ULS 컨셉이 이 약자에서 따왔는데요. 자원관을 넘어서 상주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게임장으로 활용하고 참여형 미션을 통해 몰입감을 극대화하며 주말 농장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인 재방문을 유도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첫 번째는 상주 지역 퀘스트입니다. 낙동강 자전거길을 활용하여 자원관과 인근의 자전거 박물관, 또 역사 이야기관을 잇는 관광벨트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각 기간별로 차별화된 퀴즈 미션을 수행하며 자연스럽게 체류 시간을 늘리고 부족한 편의시설 문제는 인근 기관의 시설을 활용함으로써 해결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미래생물학자 팝업팜이라는 프로그램을 생각해봤습니다. 이는 자원관 내부에서 진행되는 프리미엄 교육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실험복을 입고 직접 과학 농부가 되어보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특히 자원관에서 담시 식물을 주된 연구 주제로 삼고 있는 만큼 이런 담소 식물을 직접 키워보는 활동이 아이들에게 큰 교육적인 취지로 좋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주말 농장 형태의 정기 방문 구조를 설계해서 고정 고객층을 확보하고 과거 폐지되었던 셔틀버스를 재운행할 수 있는 운영 명분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실행 전략입니다. 먼저 인지 단계에서는 타겟 적합도가 높은 퀴즈 및 여행 전문 인플루언서를 활용할 것입니다. 특히 자전거 전문 크리에이터와 협업하여 라이딩 퀘스트를 직접 체험하는 브랜디드 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신규 유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경험 단계에서는 리워드 시스템을 세분화했습니다. 내부 미션만 완료한 A타입, 3개 기관을 모두 완주하여 지역 상생에 기여한 B타입, 그리고 SNS를 통해 온라인 확산을 동 C타입으로 나누어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여자가 미션을 완료하고 리워드를 획득한 뒤 SNS에 인증하면 이것이 다시 새로운 관람객의 유입으로 이어지는 자발적 바이럴 루프를 구축하게 됩니다. 저희가 제안한 스탬프 투어 방식은 연천군 등 타 지자체에서 이미 체류 시간을 30% 증가시킨 검증된 방식입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자료는 다른 연천군이나 지역에서 한 것이 아닌 일본의 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특정 지역을 걷는 것으로 추가 점수를 주는 간단한 미션인데 만족도와 체류 시간이 늘려진 것으로 보고됐다고 합니다. 이를 상주 지역 퀘스트 프로그램에 적용해 간단하지만 관람객의 참여를 유도할 미션 형태로 구성할 수 있다는 근거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연천 관광지 스탬프 투어 또한 단순한 체크인 미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끝이나 올해 5월 연천, 철원, 포천이 협업해 한탄강 주상절리길 스탬프 투어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이 또한 아까 말씀드린
주말 농장을 운영했을 때 그래도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번 전략을 통해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은 시설 제약을 극복하는 것은 물론 상주시 전체를 체험형 교육 관광 도시로 인식시키는 핵심 거점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정 팬덤이라는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코멘트와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지금 소매랑 연계 방안에서 스탬프 투어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스탬프 투어를 했을 때 적절한 리워드 보상이라는 게 조사를 하면서 다른 시군도 봤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보상을 주면 이제 관광객들의 관심을 많이 끌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하나랑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그 신청으로서 말씀드린 게 이제 생물자원관과 주말농장과의 연계에 대해서 되게 이제 흥미로운 접근인 것 같고 근데 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 이제 생물자원관과 주말농장의 어떤 연계성이 뭔가가 있어야지 사실 이런 관광 개발하는데 좀 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좀 설명 주세요. 네, 먼저 리워드 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A타입은 콘텐츠 검증형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각 기관, 예를 들어서 줄여서 낙생관이라고 하겠습니다. 낙생관이나 역사 이야기관, 그리고 자전거 박물관 이 세 곳에서만 각 기관에서만 스탬프 인증 미션을 수행했을 때 굿즈나 새 프로그램 참여권 등을 증정해서 좀 더 재방문율을 높이고 또 이것을 프로그램의 테스트 베드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B타입은 지역 상생형인데요. 세 기관의 스탬프 인증 미션을 모두 수행했을 때 예를 들어서 아까 발표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상주 세계모자 페스티벌 같은 지역 축제에 사용 가능한 상품권이나 인근 카페 그리고 숙박시설과 협업한 할인권을 증정하는 식으로 리워드를 증정할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이 리워드는 랜덤 및 추첨을 통해서 지급을 하면 그 상품권을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C타입이 있는데요. 이거 온라인 이벤트 참여형 추첨제입니다. 요즘 많이 유행하는 마케팅이기도 한데 스탬프 인증 미션을 모두 수행하고 SNS 인증까지 하면 상품권이나 소정의 고가 기기 또는 기프티콘을 소수에게 증정함으로써 온라인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낙생관과 주말 농장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낙생관에서 담수식물에 대한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 진행한 것을 토대로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내용을 제공을 하고 실제로 그 담수생물을 어떻게 또 키워볼 수 있는지에 대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사실 일반적으로 그냥 담수생물을 같이 키워요 이렇게 말하면은 별로 방문객이 많이 유입되진 않을 것 같아서 옛날에 유행했던 주말농장 TV에서 유행했던 그런 프로그램의 이름을 따라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이름을. 네, 혹시 추가적인 코멘트나 질의사항 없으시면 다음 으로 넘어가겠습니다.